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트북 LM 답변의 질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노트북 LM으로 레포트나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써보면 답변이 기대만큼 안 나올 때가 있지요. 사실 그 비밀은 도구가 아니라 소스에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스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좋은 소스를 빠르게 찾아내는 구글 검색술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건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원리부터 짚고 갈게요. 노트북 LM은 라그라고 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 전체를 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올린 자료 안에서만 답을 찾아주는 구조이지요. 오픈북 시험처럼 내가 책상에 펼쳐둔 자료만 보고 답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실제로 라그 품질의 약 80%가 어떤 자료를 넣느냐에서 갈린다고 합니다. 결국 답변의 수준은 소스의 수준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좋은 소스란 대체 무엇일까요? 학술 자료라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어 리뷰입니다.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익명으로 검토를 거친 논문이란 뜻인데요. 그리고 좋은 레포트는 한 군데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국제기구 보고서가 40% 이상, 피어 리뷰를 거친 논문이 40% 이상, 그리고 전문 리서치나 공신력 있는 언론이 20% 정도, 이 정도 균형이 잡혀 있을 때 논거가 탄탄해지더라고요. 논문이 아닌 일반 자료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쓰기 좋은 게 바로 크랩 테스트입니다. 최신성, 관련성, 권위, 정확성, 목적, 이 5가지를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지요. 특히 마지막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보를 주려는 글인지 아니면 뭔가를 팔거나 홍보하려는 글인지를 보면 광고성 콘텐츠를 꽤 잘 걸러낼 수 있더라고요. 참고로 블로그 글이나 위키피디아, 출처불명의 통계는 아이디어를 얻는 용도로는 괜찮지만 인용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스는 사실 모여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시경제지표라면 IMF나 세계은행, 선진국 정책 비교라면 OECD, 국제무역이라면 WTO나 UNCTAD, 기술 산업 트렌드라면 가트너나 IDC, 국내 통계는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을 보시면 되고요. 주제에 맞는 기관을 먼저 정해두면 자료를 찾는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막상 구글에 키워드만 딱 치면 어떻게 되죠? 보시다시피 광고, 블로그, 뉴스 기사가 잔뜩 뒤섞여 나옵니다. 정작 원하는 원문 보고서는 한참 아래에 있거나 아예 안 보이기도 하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검색 연산자입니다. 첫 번째는 사이트 콜론 연산자인데요. 검색창에 키워드를 적고 뒤에 사이트 콜론 그리고 도메인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디바이드 사이트 콜론 OECD.org 이렇게요. 그러면 OECD 사이트 안에 있는 자료만 딱 걸러서 보여줍니다. 정부 사이트는 .gov나 .go, .kr, 대학은 .edu 이런 식으로 도메인만 바꿔주시면 공신력 있는 1차 자료에 바로 닿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조합 기술입니다. 공식 보고서는 대부분 PDF로 배포되지요. 그래서 파일 타입 콜론 PDF를 붙이면 PDF 파일만 걸러줍니다. 여기에 인타이틀 콜론 연산자를 더하면 제목에 그 키워드가 들어간 문서만 골라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타이틀 콜론 따옴표 열고 인공지능을 영어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적고 따옴표 닫고 파일 타입 콜론 PDF 사이트 콜론 OECD.org 이렇게 3가지를 한 번에 조합하면 OECD가 발행한 인공지능 관련 PDF 보고서만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거는 것보다는 2-3개에서 4개 정도만 조합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자꾸 섞일 때는 마이너스 기호가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AI 시장 분석 띄고 마이너스 블로그 마이너스 채용 이렇게 적으면 광고성 블로그나 취업 공고를 결과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실제 분석 자료만 깔끔하게 남게 되죠. 지금까지 본 것 말고도 알아두면 좋은 연산자가 더 있습니다. 따옴표로 묶으면 그 문구가 정확히 그 순서로 들어간 결과만 나오고요. 대문자로 5월라고 적거나 세로 막대 기호를 쓰면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검색이 됩니다. 점을 2개 찍으면 숫자나 연도 범위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손에 익혀두셔도 검색 속도가 확 달라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오래된 구글 검색 꿀팁 글에는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연산자가 섞여 있어요. 플러스 기호, 물결 기호, 링크 콜론, 인포 콜론, 릴레이티드 콜론, 캐시 콜론 이것들은 이미 다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따라 하시면 시간만 버리게 되는 것이죠. 방금 알려드린 사이트 콜론, 파일 타입 콜론, 인타이틀 콜론, 그리고 마이너스 이 조합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좋은 소스를 손으로 찾는 법을 봤으니 이제 노트북 LM이 직접 도와주는 기능도 보겠습니다. 바로 딥 리서치인데요. 주제를 입력하면 AI가 그 주제를 여러 하위 질문으로 쪼개고 수백 개의 웹사이트를 탐색
선택해서 최대 50개 정도의 소스를 모아줍니다. 출처가 달린 보고서로 정리까지 해주지요. 정말 강력한 기능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딥 리서치를 처음부터 막연하게 돌리면 넓기만 하고 핵심이 없는 결과가 나오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똑똑한 3단계 전략입니다. 먼저 패스트 리서치로 주제의 큰 그림을 빠르게 훑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채팅창에서 딥 리서치 프롬프트를 다듬은 다음 마지막에 딥 리서치로 정밀하게 자료를 모으는 것이죠. 정밀한 탐사에는 먼저 지도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자, 1단계입니다. 먼저 패스트 리서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리서치 기능에서 패스트 리서치 모드를 선택하고 주제를 입력해 주세요. 패스트 리서치는 몇 초 만에 주제를 쭉 스캔해서 핵심이 되는 소스 몇 개와 간단한 개요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으려는 건 완성된 자료가 아니에요. 이 주제에 어떤 하위 쟁점들이 있는지 큰 지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2단계,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패스트 리서치 결과를 화면에 띄워둔 채로 일반 채팅창에 이렇게 부탁해보세요. 방금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주제로 딥 리서치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딥 리서치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이때 분석 틀과 지역이나 시기 같은 범위, 그리고 우선 참고할 기관까지 함께 넣어달라고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LM이 방금 패스트 리서치에서 파악한 맥락을 그대로 반영해서 분석 프레임워크, 중점 지역과 시기, 우선 참고 기관, 핵심 영문 키워드까지 꼼꼼하게 담긴 딥 리서치 프롬프트를 제안해줍니다. 막연한 한 줄짜리 질문과는 비교가 안 되게 정교한 쿼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제안받은 프롬프트를 쭉 읽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한두 군데 손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제 다듬은 프롬프트로 진짜 딥 리서치를 돌려볼게요. 먼저 소스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방금 노트북 LM이 추천해준 딥 리서치 프롬프트를 입력창에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 검색 모드를 딥 리서치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패스트가 아니라 딥 리서치로 골라야 수백 개의 사이트를 훑는 정밀 탐색이 시작되거든요. 잠시 기다리면 딥 리서치가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줍니다. 보시면 주제가 하위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문장마다 출처 각주가 달려있죠. 그리고 이 보고서를 만드는 데 사용한 소스 목록도 함께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막연하게 돌렸을 때와 비교하면 결과의 밀도가 확연히 달라요. 이 중에서 쓸만한 소스만 골라서 노트북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마지막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주석 확인이에요. 딥 리서치 보고서는 하단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주석을 쭉 달아줍니다. 이 주석을 타고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원문과 맞는지 그 진위를 직접 파악할 수 있어요. AI가 정리한 수치와 맥락이 원문과 정말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수치는 맞는데 맥락이 다르거나 연도가 슬쩍 어긋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더라고요. 이 한 번의 확인이 내 결과물의 신뢰도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참고로 노트북 LM은 플랜에 따라 담을 수 있는 소스 수가 다릅니다. 노트북 하나당 무료는 50개, 플러스는 100개, 프로는 300개, 울트라는 600개까지 들어갑니다. 소스 하나에 50만 단어까지 넣을 수 있으니 웬만한 보고서는 통째로 올려도 되지요. 본인 작업량에 맞게 플랜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약속드린 선물입니다. 바쁜 직장인과 대학생을 위한 무료 전자책 노트북 LM으로 책 한 권을 30분에 끝내는 법을 준비했어요. 종이책을 스캔해서 올리는 법부터 챕터별 핵심 요약, 그리고 슬라이드와 마인드맵, 팟캐스트까지 책을 빠르게 끝내는 AI 독서법을 담았는데요.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둘 테니 꼭 챙겨가셔서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노트북 LM의 답변은 결국 소스가 결정합니다. 피어 리뷰와 크랩 테스트로 좋은 소스를 가려내고 사이트 콜론, 파일 타입 콜론, 인타이틀 콜론, 마이너스 연산자로 원문을 빠르게 찾고 패스트 리서치로 큰 그림을 훑은 다음 다듬은 프롬프트로 딥 리서치를 돌리고 마지막엔 반드시 각주를 원문과 대조해서 검증하는 것. 이 흐름만 몸에 익히시면 어떤 주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리서치 시스템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노트북 LM을 제대로 써보고 싶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